안녕하세요, 구조장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이 내진 설계가 잘 된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내진 설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일반인 분들께서 이해하시기 힘들게 어렵게 설명했거나 두리뭉실하게 설명했거나 심지어 아예 잘못 설명한 자료들도 제가 많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층 경량 목조 전원주택을 예로 들어서 큰 지진이 왔을 때 이 주택이 어떻게 견디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 시공 및 설계를 잘해야 되는지 간략하고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만들려고 2층 경량 목조 주택을 간단하게 그려봤는데 이웃집이 딱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사진과 같은 2층 경량 목조 주택을 예로 들어 내진 설계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의 노란색 방향으로 지진이 와서 땅이 움직인다면 이렇게 휘게 됩니다. 이렇게 낮은 건물은 그냥 땅이 한번 딱 움직였다고 가정하고 설계하게 됩니다. 이 건물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땅만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땅이 움직인 방향으로 건물이 따라가면서 지진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 넘어지려 하고 버스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다리와 허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죠.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색 부분이 전단벽입니다. 이 전단벽이 건물이 쓰러지는 것을 잡아줍니다. 전단벽을 조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세로로 스터드가 보이고 층과 층 사이에 그리고 가장 아래에 홀다운이 있고요. 그리고 녹색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바깥 부분에 판때기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는 판때기가 전단벽 전체를 덮고 있는 건데 전단벽 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곡선으로 잘려 있는 판때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동그라미가 못이고요. 이 판때기는 못으로 스터드와 깔돌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놈들 전체를 전단벽이라고 부릅니다. 이 판때기는 실생활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책이 잔뜩 꼽혀 있는 책장을 파란색 방향으로 조금 옮기려고 하신 경험이 있나요? 그때 아래는 안 움직이고 위에만 움직이면서 책장이 흔들거렸던 적이 있으실 텐데 이 상태가 마치 건물에서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뒷면에 판때기를 붙여주게 되면 양옆으로 흔들리지는 않게 되죠. 경량 목구조에서 전단벽이 지진에 버티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판때기면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을 때 판때기는 엄청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책받침은 잘 구부려지지만 책받침을 세워서 어디를 치면 진짜 강한 것을 알 수 있죠. 판때기가 옆으로 미는 힘에 얼마나 중요하고 잘 버티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다시 주택으로 돌아가서 1층과 2층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지진이 와서 땅이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 지진임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근데 이 힘은 최초로 누가 받아줄까요? 아까 책장 설명드리면서 판때기가 옆에서 미는 힘에 강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잘 보시면 판때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덮개들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마루만 설치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온돌 바닥 아래에도 이런 나무 판때기가 장선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도 이런 나무 판때기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책장으로 가서 왼쪽 책장에 붙어 있는 판때기는 전단벽과 비슷하고 오른쪽에 눕혀놓은 책장의 판때기는 바닥 덮개와 지붕 덮개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결국 건물에 작용하는 지진임은 가장 먼저 판때기로 이루어진 지붕 덮개와 바닥 덮개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오는 지진 힘에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녀석들이거든요. 용어 정리를 조금만 하자면 여기 책장을 예로 들어 벽 판때기와 바닥 판때기가 있죠. 단순하게 수직으로 있는 판때기를 수직 다이어프램, 수평으로 있는 판때기를 수평 다이어프램이라고 합니다. 건축공학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직 다이어프램을 전단벽이라 부르고 수평 다이어프램은 그냥 다이어프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고 계신 아파트도 벽들은 거의 전부 전단벽이고요. 바닥이 다이어프램입니다. 지진이 왔을 때 작용하는 힘과 힘의 경로는 이 경량 목조 주택과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판때기들이 지진에 잘 견딘다는 것입니다. 지진임을 결정하는 요소를 아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F는 ma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힘은 무게와 가속도의 곱입니다. 이것을 지진힘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진응답계수는 그냥 들어만 주시고 쉽게 풀어서 건물에 작용하는 지진힘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도 다음에 만들도록 하고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무거울수록 지진힘이 커지고 건물의 용도가 중요할수록 지진힘을 크게 하여 설계를 합니다.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학교 같은 대피소로 대피를 하고 다치면 병원으로 가잖아요. 대피소와 병원이 지진에 무너지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건물에는 큰 지진힘을 적용합니다. 건물이 유연할수록 지진힘이 작아집니다. 지진힘을 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이 흔들리는 주기가 땅이 흔들리는 주기와 멀어질수록 지진힘을 적게 받습니다. 땅은 빠르게 떨리기 때문에 빠르게 떨리는 건물은 지진힘을 많이 받고 천천히 떨리는 건물은 지진힘을 적게 받습니다. 같이 빠르게 떨리면 힘이 증폭되는데 우리는 이걸 공진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판때기들이 지진힘을 받아준다는 겁니다. 아까 옆으로 미는 지진힘이 가장 먼저 옆으로 미는 힘에 강한 바닥과 지붕 판때기로 모두 간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런 판때기를 다이어프램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살구색과 노란색은 다이어프램을 표현했습니다. 지진이 와서 이 다이어프램을 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어프램이 밀립니다. 전단벽처럼 이 힘을 막을 수 있는 녀석이 없으면 건물은 무너지게 되지만 지진임에 밀리는 다이어프램은 전단벽 때문에 밀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단벽이 막아주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 지진 힘의 반반이 건물의 양 끝에 있는 전단벽으로 가게 됩니다. 편의를 위해 한쪽 전단벽만 놓고 보겠습니다. 전단벽이 바닥에 잘 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전단벽이 지진 힘을 어떻게 기초까지 잘 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어프램이 전단벽과 만나는 부분을 밀게 되고 그 힘을 붙잡기 위해 전단벽의 왼쪽 옆구리에는 위로 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대쪽 오른쪽 옆구리에는 아래로 누르는 힘이 생기죠. 전단벽 하부에는 다이어프램이 미는 방향과 같은 방향의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진 찍을 때처럼 세로로 들어 아래를 오른손으로 잡고 휴대폰의 가장 위를 오른쪽으로 밀어보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파란색 선은 밀리는 것을 저항하는 힘입니다. 아까 휴대폰이 안 돌아가게 잡고 있는 오른손의 힘이 됩니다. 전단벽의 인면을 합쳐서 보면 1층에서 위로 당기는 힘에 2층에서 위로 당기는 힘과 더해져서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아래로 누르는 힘도 같은 개념으로 커지게 됩니다. 2층 다이어프램이 미는 이 힘도 지붕 다이어프램이 미는 이 힘과 더해져서 이렇게 커지게 되죠. 결론적으로 옆으로 미는 힘, 위로 당기는 힘, 아래로 미는 힘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진이 다른 방향으로 오거나 반대 방향으로 와도 방향만 다르지 원리는 같습니다. 보통 전단벽은 건물의 사방에 설치가 되지만 전단벽의 위치는 건물마다 아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전단벽을 이렇게 인면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자세한 전단벽 인면의 요소들의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전단벽이 지진에 견디는 정도는 강한 판때기를 사용할수록 판때기가 두꺼울수록 못이 굵을수록 판때기의 외곽 부분에 설치된 못의 간격이 좁을수록 강해집니다. 지진힘은 다이어프램이 최초로 받고 다이어프램이 전단벽을 밀기 때문에 왼쪽과 같은 힘들이 전단벽 내부에서 작용합니다. 이제 전단벽이 서로 연결이 잘 안 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노란색 타원 안에 들어있는 힘들이 전단벽을 끊어서 1층 벽과 2층 벽이 옆으로 미끄러지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슬라브와 토대 사이에 앵커 볼트를 설치하고 2층 덮개와 아래 위를 못으로 촘촘하게 받거나 필요시에는 스크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단벽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당기는 힘이 생기는 왼쪽 옆구리에는 홀다운이나 스트랩을 설치해주고
미는 힘이 있는 오른쪽 옆구리에는 기둥과 같이 누르는 힘에 견디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단벽 양 끝에는 최소 2개의 스터드가 붙어 있습니다. 지지님은 양 방향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당기는 힘과 누르는 힘에 견딜 수 있게 설계하여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단벽 양 끝에서 기초를 누르는 힘과 기초를 위로 당기는 힘을 기초가 잘 잡아주게 되면 이 건물은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종합을 하겠습니다. 지진이 오면 다이어프램이 건물을 밀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다이어프램 자체가 지진임을 잘 견뎌야겠죠. 그리고 그 힘을 전단벽이 받아주게 되는데 전단벽은 다이어프램과 지진에 끊기지 않게 연결을 잘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진님은 안전하게 전단벽의 하부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층과 층 사이에서 전단벽이 연결이 잘 되어야 하고 판때기가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단벽 하부에는 기초로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내진 설계의 핵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진임이 흘러가는 경로에서 녹색으로 된 부분은 정말 강해야 합니다. 큰 지진이 오는 동안 절대 문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에서 문제가 되면 건물은 빠른 속도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전단벽 자체가 가장 약한 포인트가 됩니다. 큰 지진이 오면 이 전단벽이 희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으면서 지진 에너지를 흡수하고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도 벌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내진 설계에 집중할 때 전단벽 같은 생력 저항 시스템에만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런 단계들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집 짓는 영상을 많이 보면 녹색들 단계에서 많이 놓치는 현장을 안타깝게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2400년에 한 번 오는 큰 지진에 대비하여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은 설계 및 시공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퀴즈입니다. 제가 다이어프램과 전단벽의 연결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른쪽 전단벽 인면을 보시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붕 덮개가 옆으로 밀면 전단벽으로 힘이 잘 전달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보호막이가 없으면 아웃루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웃루커 사이사이에 보호막이를 설치한 후 적절히 못으로 고정을 잘 해줘야 합니다. 한국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목 구조 건축물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목조 건축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재미있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어떠한 질문이라도 정말 구조, 건축 구조와 관련된 어떠한 질문이라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